아, 아, 아.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상학함수인데 일단은 여기 교재로 진행하기 앞서서 그냥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교재로 넘어가서 문제 풀이 할게요. 일단 삼각함수인데 요거 삼각 B라고 하거든요. 삼각 B. B라는 말은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무슨 비율이냐면 일단 직각삼각형이 있고 여기서 어떤 특정 각도가 밑에 이렇게 깔려 있을 때 길이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빗변이 제일 기니 항상 빗변이 제일 길잖아요. 그래서 빗변을 기준으로 빗변과 요 높이의 비율이 궁금해서 빗변을 일단 밑에 깔고 위에다 올린 게 사인. 코사인은 빗변과 밑에 있는 부분. 마지막 탄젠트는 요 바닥과 높이의 전부 다 비율이에요. 그래서 비율을 우리는 분수로 많이 나타내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미분이나 아니면 뭐 기울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분이고 비분이 아니라 비율이고 요 관련해서 뭐 이제 옛날에 중학교 때 사인 뭐 코사인 C 탄젠트 이렇게 외웠던 거 기억이 얼핏 나시지요? 이렇게 된다.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인 30도 네. 이렇게 정도 들어가고라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 수시로 할 건데 어차피 그런 것들은 무슨 우리가 뭐 외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제 풀면서 자동으로 다 외워질 겁니다. 그래서 삼각함수가 이제 이게 중학교 때 이전에 배웠던 우리가 아는 삼각함수이고 삼각비고 이게 계속 쓰이긴 하지만 우리가 삼각함수를 새롭게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잠깐 이제 밑 작업들을 할게요. 일단 동경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각도가 이제 중학교 때나 아니면 그 이전의 각도는 끽해야 뭐 360도를 넘어가기는 어렵잖아요. 표현하기도 그렇고 30도라든가 아니면 뭐 45도, 180도, 180도, 200도 뭐 이런 각도가 있는데 이제 뭐 720도, 1080도 이런 각도들도 우리가 다룰 거예요. 숫자화 시켜서 그걸 다루기 위한 방식인데 30도, 390도, 750도 이렇게 써놨는데 하여튼 몇 도든 간에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하면 표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회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체조 선수 중에 양학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080도를 돌더라고요. 이제 돈다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했는데 각도가 360도를 넘어가면 이제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일단 좌표평면에서 x축 중에 양의 방향을 기준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시초선이라고 할 거고 여기가 기준이고 양의 방향으로 각도를 이렇게 시계반을 돌듯이 돌릴 거예요. 반직선을 돌려요. 이때 양의 방향이라는 거 우리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순서대로 양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어떤 각도를 시초선부터 이렇게 쭉 돌려서 어딘가 멈추겠죠? 그 각도가 표현되면 멈춰있는 이 반직선 자체를 동경이라고 부를 거예요. 저 자체가 동경이다. 그래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내용들 그 다음에 딸린 내용은 이따 교재로 겠지만 30도의 동경이 뭐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30도만큼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정도 올라가서 이렇게 동경을 표시하면 돼요. 뭐 길이는 사실 상관없고 이게 30도의 동경이에요. 여기가 30도. 390도의 동경을 따져보면 390도는 시초선에서부터 쭉 해서 한 바퀴 돌고 30도가 남아서 동경이 여기 똑같이 꽂혀요. 이거 이해될까요? 750도 마찬가지 두 바퀴 돌고 30도가 남으니까 여기 또 딱 이렇게 꽂혀요. 마이너스 각도는 음의 방향으로 가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 뒤쪽으로 330도만큼 뒤로 가면 어쨌든 또 여기 꽂혀요. 결국 얘네들 뿐만 아니라 되게 많겠지만 동경이 일치해요. 이걸 좀 알면 좋고 따라서 우리한테 이 각도의 동경이 뭐냐 그럼 표시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여기가 45도예요. 이렇게 우리한테 동경을 보여주고 이거 몇 도의 동경이니? 라고 물어보면 한두 개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되게 많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걸 표시하는 뭐 이따가 볼 거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각도를 이제 우리가 재는 방식은 시초선이라는 기준이 있고 거기서 각도를 재서 어딘가가 멈출 거예요. 그거를 이 자체를 동경이라고 한다. 이 용어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호도법. 호도법은 역시 이제 한번 공부하면 아무렇지 않게 하겠지만
60분법이라는 것과 상대적인 개념인데 60분법이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 쓴 예를 들어 45도 뭐 60도 해서 우리 여기다가 도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각도를 표현하는 게 60분법이라고 하고요. 호도법이라는 게 뭐냐? 각도를 실수화 시키는 거예요. 각도를 실수화 시킨다. 일단은 sin x를 읽다가 어떻게 생긴지를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출렁출렁출렁 이렇게 예쁘게 물결처럼 생겼는데 y는 sin x를 이렇게 함수를 그려놓고 여기가 이제 90도거든요. 90도일 때 1이 나와요. sin은. sin 90도가 1인 것도 역시 중학교 때 배우기는 배우는데 이따 또 얘기할 거고 어쨌든 90도가 1이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쳤을 때 y는 2분의 x를 여기 같이 그리고 싶을 때 같이 그리고 싶으면 y는 2분의 x를 여기다 그릴 건데 문제는 90도를 여기다가 넣으면 이게 지금 x가 90도라면 여기 90도면 y가 45도가 되죠. 그죠? 그럼 90도를 넣었을 때 45도인데 예를 들어 그 45도가 1보다 작으면 뭐 이렇게 그려질 거고 45도가 1보다 크면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위로 올라가겠죠. 90도를 넣었을 때 값이 결국은 이 90도든 아니면 여기 있는 1과 45도든 크기 비교가 필요해요. 그래서 45도와 1하고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룰이 규칙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45가 훨씬 45배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도기 때문에 요거를 어떤 사람들이 고안하다가 위에 선배님들이 똑똑하신 선배님들이 고안하다가 각도를 실수하기 위해서 각도와 비례하는 정비례하는 어떤 숫자를 찾아내는데 그게 부채꼴에서의 호의 길이에요. 부채꼴 호의 길이는 중심각과 완전하게 비례하죠. 쭉쭉 늘리면 여기도 쭉쭉 늘어나니까.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정했냐면 반지름이 R이고 반지름이 R이고 원래 부채꼴은 그리고 호의 길이도 R이면 그럼 이때 각도를 1이라고 할 거예요. 1이라고 부르는 걸 이제 호도법이라고 할 거예요. 물론 1라디안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우리는 숫자처럼 취급하면 돼요. 이렇게 될 때가 1이다. 이 각도가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RRR 하면 정삼각형 되잖아요. RRR 여기가 이제 휘었으니까 요거가 조금 더 이렇게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1이라는 각도는 각도로 치면 60도보다 조금 작은 57점 도?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정도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가 R이고 R이고 호의 길이가 2R이 됐으면 우리가 이때 각도를 뭐라고 하면 되냐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네, 2라고 하면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요 관계식을 식으로 쓴 게 이거예요. L은 이제 호의 길이고 호의 길이는 R 세타. 얘랑 얘랑 곱하면 얘라는 얘기예요. 얘랑 얘랑 곱하면 얘.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하게 익혀야 되고 이따 또 한 단원에서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걸 기준으로 이제 요걸 볼 건데 여기 제일 중요한 건데 완전히 팔짝 피면 우리가 이걸 평각이라고도 하고 어렸을 때 그리고 잘 아는 각도 180도죠. 완전히 활짝 폈을 때 그리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면 우리가 요 길이를 알 수 있어요.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R인데 그거의 절반이니까 요 호의 길이가 파이 R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원도 부채꼴을 한다면. 그래서 결국은 L은 R 세타 기준에서 얘랑 얘랑 곱해서 얘가 돼야 돼요. 얘랑 얘랑 곱해서 얘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제부터 파이라고 부를 거예요. 얘가 기준이 돼서 모든 각도를 호도법으로 바꿀 때 180도를 파이랑 똑같다고 칠 거예요. 파이는 3.14 어쩌고 저쩌고죠. 그게 이제 180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한번 하신 분들이 너무 익숙하겠지만 처음 할 때는 이거를 적응을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2파이가 몇 도냐 그러면 2파이가 360도가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하게 얘가 180도니까 2분의 파이가 몇이냐 그러면 얘가 90도가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연습하면 돼요. 금방 돼요. 금방은 안 될 수 있지만 곧 돼요.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 4분의 파이가 뭐냐 또 3분의 파이가 뭐냐 6분의 파이가 뭐냐 얘네들이 중요한데 왜냐면 얘네들이 이게 180도니까 이게 60도이고 180도니까 이게 45도 그러니까 30도가 되고 얘네 셋은 우리가 특수각이라고 부르죠. 특수각 아주 스페셜한 특수각이 된다. 여기 하나만 비교해보면 아까 45도랑 1이랑 누가 크냐라고 했을 때 45도가 굳이 호도법을 이용해서 이게 60분법인데 호도법으로 이렇게 환전해주면 얘가 4분의 파이가 되고
그럼 1하고 크기 비교가 가능해요. 실수끼리는 크기 비교가 가능하죠. 그래서 1보다 더 작겠죠. 이게 3.14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호도법이고, 앞으로 그래프가 나오면 60법은 절대 안 써요. 뭐 이런 데서 쓸 수 있거든요. 나머지 이런 걸 쓸 수 있지만, 그래프 형태가 나올 때 X축, Y축이 나오면 전부 다 호도법으로 바꿔서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90도라고 안 하고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뭐 이렇게 바꿔서 하게 될 거예요. 그래프는 좀 이따가 할 거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호도법이고, 혼용해서 쓰는 파트도 있지만 나중에는 아예 이렇게 호도법만 쓴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동경, 각도 질 때 시초선을 돌려가지고 멈춰있는 요 자체를 동경이라고 한다. 두 번째, 각도는 이제 실수화시켜서 호도법으로 바꿔서 쓸 거다. 공식이 있는데, 삼각형의 공식인데 너무너무 유명한, 그래서 중학교 때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각도가 같다면 제곱 더하면 1이 돼요. 아주 유명한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드셔도 됩니다. 알고 계신가요? 외우면 돼요. 이제 아주 쉬워. 그리고 자동으로 외워져요. 너무 많이 나와서 기본이라. 그 다음에 교재는 한 번에 쭉 갈게요. 이 내용 다 있을 거예요. 네, 다 있어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이것도 너무 이건 뭐 공식이라고 하긴 뭐한 게, 탄젠트가 예를 들어 이게 코사인을 이렇게 우리가, 이게 코사인이라고 여기 써 있는 걸 그대로 썼어요. 일부러 여기 써 있는 걸 C분의 B라고 하면, 얘가 얘랑 똑같은 건 너무 당연하죠. 위아래 C를 곱해주면 이렇게 해서 A분의 B가 된다.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지금 미적분을 아마 그 미적분에서 삼각함수 들어갔어요? 아니면 아예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이걸 배울 건데, 이게 그 수학 1에서도 예전에는 너무너무 많이 쓰였지만 이제 미적분 쪽에서는 기본이 될 건데, 탄젠트 제곱에다 1을 더하면 코사인 제곱의 역수가 돼요. 요걸 볼 건데, 탄젠트 제곱은 위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 될 거예요. 이렇게 다 안 쓸게요. 그리고 요거를 통분하면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되고 1이니까 올라가서, 그다음 요 값이 얼마라고 방금 위에서 했냐면 1이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코사인 제곱의 역수가 돼요. 수학 1에서는 얘가 크게 뭐 반드시 외워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미적분 가면 이거는 너무너무 필수예요. 완전 필수.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게 돼버려요. 거의 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오버지만, 나중에 적분해서 이게 엄청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생각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요 증명하는 과정이 1번, 2번이 다 들어가죠. 그리고 아마 어떤 파트에서 이제 삼각함수를 우리가 모양을 요래조래 바꾸는 파트가 있을 건데, 그때 요 두 개 갖다 다 바꿔요. 다 할 수 있다. 원활하게 하는 연습을 해줘야 된다. 엄청 중요한 걸 건데, 엄청 중요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자,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이제 빗변이 1이에요. 빗변이 1. 그리고 각도가 세타일 때 여기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가 왜 코사인 세타냐면, 사실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이 녹화되고 있으니까 누군가 대답한 척 한 건데, 아무도 대답 안 했습니다. 보시는 분들. 여기가 1이고, 여기를 몰라서 제가 이걸 x라고 해보면, 여기가 세타일 때, 우리가 얘랑 관련 있는 게 이제 코사인이라고 배웠잖아요. 저기랑 저기의 비율이.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뭐냐, 그러면, 빗변분의 요 길이에요. 그래서 x 자체가 코사인 세타가 돼요.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돼줘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라. 그럼 당연히 이쯤 됐으면 여기는 아마도 사인 세타가 되겠죠. 왜냐면 요거 부분에 요게 사인 세타잖아요. 각도가 세타일 때. 이게 1이니까 1이 밑에 깔린다는 건 얘가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하고 많이 앞으로 나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2면 여기가 2 코사인 세타, 2 사인 세타가 돼요. 각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도가 두 개만 같아도 닮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2가 된다는 얘기는 기존에 지금 여기 써놓은 것보다 길이가 2배가 됐으니까 비율이 유지돼서 2 코사인 세타, 2 사인 세타. 7이면 7 코사인 세타, 7 사인 세타. 이렇게 익숙하게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전반을 훑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피타고라스 쓰면 요거 제곱 더하면 1의 제곱이다. 그래서 1번 공식을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기억하게 될 거예요, 자동으로. 오늘 내내 수학원을 내내 할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왜 삼각함수가 조금 기냐면 삼각함수가 되게 부하거든요. 다른 함수에 비해서 다른 함수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를 정리하면 예를 들면 뭐 ax 플러스 b,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y는 뭐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y는 뭐 루트 ax 플러스 b 더하기 c, 이런 걸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진도상 건너떴는데 뭐 곧 배울 뭐 예를 들어 ax, y는 로그 ax,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여섯 개, 그리고 이제 삼각함수이거든요. 여기 파트 이름이 삼각함수인데 요거 1차 함수라고 배웠고 요거 2차 함수를 배웠고, 요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항함수라고 해요. 다항함수. 다항함수 엄청 중요한 단어. 다항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도 다항함수, 5차 함수 6차 함수, 그리고 상수함수까지 다항함수고요. 유리함수, 그 다음에 무리함수죠.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지수함수, 로그함수고요. 마지막 배우는 게 삼각함수인데, 얘네들을 다 우리가 구분하는 방식 중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x가 처해지는 상황. 이게 x가 뭐 거듭제곱 아니면 뭐 세제곱 아니면 1 이렇게 된다는 게 다항함수면, 이때는 x가 어떤 상황에 처해지냐면 분모에 들어가게 돼요. 분모에. x가 분모에 있으면 그걸 우리는 유리함수라고 할 거예요. x가 분모에 있을 때. 그럼 x가 분모에 있다 보면 x는 변수니까 막 이거저거 바뀔 거예요. 바뀌다 보면 혹여나 분모가 0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여기는 x가 루트 안에 있을 때가 무리함수예요. x가 막 변하다 보면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요거는 x가 처한 상황은 지수, 여기서 x가 처한 상황은 진수. 이거 진수라고 해요. 진수 혹시 들어보신 진수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울 삼각함수 여기 있다. sin x, cosine x, 탄젠트 x는 x가 어떤 상황에 처해지냐면 x가 각도예요. 사인하고 각도잖아요. 그래서 각도에 대한 얘기가 벌써 이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갖고 있는 그 특수한 삼각비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도 공부를 또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완성이 된 다음 고등학교에서 우리 교과 과정에서 삼각함수를 이제 이렇게 정의할 거고, 그걸 토대로 이제 그래프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함수랑 똑같이 그 다음부터 최대값도 구하고 최소값도 구하고 정의역하고 뭐 이렇게 방정식 부등식 푸는 거 하기 전에 이 얘기들이 없으면 진행이 안 돼서 이렇게 쭉 나열했고요. 마지막 하고 이제 교재로 빨리빨리 나갈게요. 이건 됐고, 이렇게 되는 걸 좀 이용해서 다시 여기로 볼게요. 이제 삼각함수에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예를 들면 사인 100도 아니면 사인 마이너스 70도 아니면 사인 만도, 이런 것도 이제 표현을 해야 돼요. 어렸을 때는 이런 직각삼각형에다가 각도를 쓰다 보니까 각도가 얘가 90도를 못 넘어가죠. 얘가 90도 넘어가면 삼각형이 이루어질 수 없는 도형이 되니까, 중학교 때는 각도, 여기 쓰여 있는 각도들이 전부 다 얘가 90도보다 작은 각도만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삼각함수에서 여기 요 x 부분, 여기 있는 x 부분에 실수를 막 집어넣을 거예요. 어떤 수든 집어넣기 위해서 각도의 어떤 각도든 간에 그 각도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제부터 약속이에요. 정의.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떤 각도의 사인이나 각도의 코사인이나 각도의 탄젠트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이 각도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요.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그 각도를 나타내는데, 만약에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멈췄어요. 그럼 요것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동경이라고 했죠. 동경 기준에 아무 점이나 잡아요. 아무 점이나. 점을 잡고 중심에서부터 점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할게요. 이제 정의예요. 정의. 사인은 요 길이분의 y 좌표예요. y 좌표. 제가 지금 좌표라고 했어요. 좌표. 코사인은 r분의 x 좌표. 탄젠트는 x 좌표분의 y 좌표.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면,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밑으로 수선을 내려보면 이 길이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 각도가 세타일 때 이 길이가 r이에요. 이 길이는 r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이 길이가. 지금 얘기한 건 이 내용이에요. 여기가 1이면 코사인 세타니까 여기가 r이 되면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 길이가 r sin 세타가 될 거고요. 여튼 그냥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쳐다보면 똑같아요. 이거분의 이게 코사인, 이거분의 이게 사인, 요거분의 요게 탄젠트. 똑같죠? 저기랑. 근데 이건 지금 이게 1사분면에 있어서 똑같고, 이게 만약에 동경이 이렇게 넘어가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죠. 각도가. 제다방한 빙글빙글빙글 돌다가 멈췄는데 2사분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정의는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있느냐, 요거를 요 공식대로 썼을 때 R은 길이니까 항상 양수, 이것도 항상 양수, 이것도 항상 양수인데 지금 2사분면에 있는 점의 특징은 X좌표가 음수가 되죠. 그래서 얘가 음수, 또 얘도 음수가 돼요. 응? X좌표가 음수가 된다. 그죠? 여기 음수, 여기 X 있으니까 음수. 이걸 플러스로 썼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X좌표가 없어요. Y좌표는 양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아니라 길이도 어차피 양수니까 사인은 2사분면에 있는 각도 입장에서는 그 각도의 동경을 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대면 사인은 플러스. 어떤 동경이 만약에 3, 4분면에 멈췄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각도 잴 때 항상 여기서부터 재요. 이렇게. 표시도 시초선에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각도가 가서 3, 4분면에 동경이 멈췄을 때 이 점을 잡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따져보면 여기는 X좌표도 마이너스, Y좌표도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사인도 마이너스, 코사인도 마이너스인데 탄젠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오히려 플러스가 되고, 마지막 4, 4분면에 동경이 꽂히게 되면 동경 기준으로 삼각함수를 정의한다 그랬는데 동경이 그 각도가 4, 4분면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는 X가 마이너스니까, Y가 마이너스니까 얘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고 X는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니까 얘가 플러스다. 그래서 이제 외우면 되는데 이쪽 1, 4분면은 전원다. 부호가 플러스고요.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 여기는 코사인만 플러스해서 올사탕코. 옛날에 막 얼싸안고 막 이런 뭐 유치한 단어들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거는 기억 다 나시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정의 때문에 부호가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 마지막 이제 지루한 얘기 마지막, 이제부터 문제 풀 거니까. 아까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 그랬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 내용은 본격적인 거 아마 쉬는 시간 이후에 할 거예요. 볼게요. 지금 단위원이라는 게, 단위원이 뭐냐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단위원이라 그래요. 단위원. 단위 무게가 1kg, 뭐 1g, 단위 길이는 1m, 1km, 1cm 이런 거잖아요. 단위원은 중심이 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인데 이 원을 정말 많이 쓸 거예요. 문제에서도 많이 쓰고 아마 풀면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이 각도가 세타라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X좌표 뭐가 될까요? 여기가 세타, 시초선에서 쟀을 때 세타일 때의 요 점의 좌표. 맞아요. 아니에요. 코사인 세타가 먼저 나와야 돼요.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Y좌표가 사인 세타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내려보면 요 길이가 1이잖아요. 반지름이니까. 그러니까 요 길이가 X좌표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쪽이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가 X좌표, 높이가 사인 세타니까 Y좌표가 사인 세타가 돼요. 이해될까요? 어렵죠? 어렵죠? 왜냐면 이게 한 번에 계속 해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복습 다시 할 거예요. 교재로. 다시. 반지름이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될까요? 그리고 이 점을 잡았을 때 우리가 이 점을 x, y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시초선에서부터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이 점의 x좌표는 이 길이랑 똑같을 거예요. 수선을 내렸을 때. 근데 이 길이가, 이 길이가 1이니까 이 길이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냐면 코사인으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1일 때. 요거 이해되실까요? 그럼 역시 이게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니까 x좌표 코사인 세타, y좌표는 사인 세타가 돼요.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거예요. 오늘 내내 할 거니까. 그럼 요걸 기준으로,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문제 풀 거니까 마지막만 좀 집중해 주세요. 여기를 각도를 x라고 할게요. 각도를. 그럼 여기가 코사인 x고 사인 x가 돼요. 자, 그리고 사인 x 그릴 거예요. 잘 봐주세요. 이제부터 사인 x를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릴 거냐? 요 각도가 x인데 이제 이쪽은 x고 이쪽은 뭔지 얘기 안 할게요. 그냥 각도가 x예요. 잘 보면 각도 x에 따라서 이 점에
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것은, 사인 x가 의미하는 것은 이 각도가 x니까 요 점의 y 좌표예요. 요 점의 y 좌표라는 얘기는 요 점의 높이를 보면 돼요. 높이. 다시 이 단위원의 어딘가 점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점이 있는데 그때 만약에 여기 있다 점이,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 각도가 x라면 이 점의 y 좌표가 sin x인 거예요. 사인은 점의 높이예요. 따라가 볼게요. 자, 지금 각도가 0이면 이 x가 각도가 0이면 이게 동경이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0일 때 각도 x가 0일 때 높이가 0이에요. 높이가 사인이니까 높이를 똑같이 써서, 자, 각도를 크게 할 때 높이가 같이 올라가요. 이렇게.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코사인을 그려볼게요. 코사인은 요 어떤 점이 있을 때 그 점이 x 좌표예요. 그럼 자, 처음 시작할 때 x 좌표가 몇이냐면 각도가 0일 때, 지금 이게 시초선일 때 각도가 0이 탁 붙겠죠. 각도가 없어요. 이랬을 때 x 좌표는 얼마냐면 단위원이니까 2예요. 여기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1에서 시작해요. 코사인은. 그리고 x 좌표 보면 각도가 늘어나면서 x 좌표가 줄어들죠. x 좌표 줄어든다는, 요렇게. 그 다음에 90도가 됐을 때, 요 각도가 90도 됐을 때 0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마지막 탄젠트 뜻이 뭐냐면, 어렸을 때도 탄젠트 뭐라고 배웠냐면 기울기로 배우거든요. 기울기. 중학교 때 처음 나올 때도 기울기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주고 그 각의 탄젠트가 기울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도.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안 하고 얼버무려서 하는데 그냥 기울기예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이 기울기인데, 그럼 각도가 일단 여기 현재 0일 때는 기울기가 0이죠. 혹시 요거 기울기 몇인지 알아요? 세로로 이렇게 됐을 때 비슷해요. 이게 기울기가 0이에요. 이게 기울기가 예를 들어 45도면 1, 2, 3, 4, 5, 6, 7, 8, 9, 10. 요건 기울기를 뭐라고 하냐면 없다라고 해요. 공식적으로 없다라고 해요. 진짜로. 기울기가 없어요. 근데 왜 비슷하다 했냐면 이렇게 해서 무한대로 커지는데, 근데 이걸 반대로 이렇게 돌리면, 제가 작게 돌려볼까요? 밑으로? 엄청 작아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가면 어마어마하게 작은 값이고,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값인데, 어쨌든 두 개가 온전하게 수직으로 서버리면 이때 없다라고 해요. 왜 없는지는 되게 간단한데, 예를 들면 여기 있다고 쳐볼게요. 점이. 그러면 탄젠트를 뭐라 그랬냐면 탄젠트는 x 좌표분의 y 좌표라고 했잖아요. 근데 x 좌표가 이때는 0이 돼요. 그래서 0분의 라는 값이 되기 때문에 아예 정의 되지 않는다고 할 거예요. 탄젠트는 이거 없어요. 이게 없다는 얘기는 90도 또는 90도에도 탄젠트 없고 270도도 탄젠트 없어요. 더 돌아가서 540도에서도 540도에서도 탄젠트가 없어요. 뭐 잘못 쓴 것 같은데 어쨌든 180도 더하기 90도라든가 360도 더하기 90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아예 탄젠트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기울기가 없어요. 그래서 탄젠트 어떻게 될 거냐면 일단 각도가 0일 때 시작했다가 기울기가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각도가 늘어남에 따라 기울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커지다가 그러다가 딱 안전하게 90도로 서버리는 순간 사라져요. 슈팟 하고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사라지고 갑자기 어디서 발견되냐면 조금만 옆으로 가도 어마어마한 음수 기울기가 나오거든요.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또 쭉 기울기가 음수에서 점점점 0에 가까워지죠. 0이 돼요. 0이 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각도가 조금 더 이걸 밀어버리면 다시 기울기가 양의 값으로 쭉쭉 올라가요. 그러다가 기울기가 더 각도가 더 커져서 이렇게 되면 또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슈팍 하고 사라져요. 그다음에 조금 더 밀어서 이만큼 더 밀면 갑자기 기울기가 어마어마한 음수가 나와서 저 밑에서부터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탄젠트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그리고 탄젠트 얘기는 좀 이따 하겠지만 탄젠트만 사인이나 코사인은 한 바퀴를 돌면 예를 들어 요렇게 그래프를 지금 모양만 보여주려고 대충 그렸고 이따가 다 지우고 정확하게 그릴 건데 한 바퀴 돌 때마다 새로운 코사인이나 사인 값이 나오는데 기울기는 여기서 180도만 가도 모든 기울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180도 넘어가면 다시 리셋이 돼서 탄젠트 같은 경우는 180도마다
반복이 되고 코사인 사인은 360도마다 반복이 돼요. 이 얘기는 이따가 할 거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했고요. 이제 교재를 보면서 잠을 깨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처음 드린 프린트의 132쪽. 132쪽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나중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영상을 봐도 되지만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초선이라는 게 있고 동경이라는 게 있다. 거기서는 첫 번째 132페이지에 보면 맨 처음에 있는 그림에 X축, Y축까지는 안 그려져 있죠. 그냥 X축의 양의 방향 하나 주고 동경 이렇게 적고 각의 방향은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은 뭐 시계바늘 두 번째 네모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그 방향이 양의 방향입니다. 밑에 보면 개념 체크가 있는데 70도를 동경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라는데 바로 밑에 답이 있으니까 보면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780도를 밑에 봐요. 보면 저기 막 이렇게 동글동글 돌아가죠. 답변 보면 핑글핑글핑글 돌아가는 이유는 360도 넘어가니까. 그럼 720도를 빼버리면 720도가 두 바퀴 돌고도 60도가 남으니까 우리 눈에는 저렇게 60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답에 보면. 위에 마이너스 130도, 마이너스 130도는 거꾸로. 그러니까 음의 방향이죠. 그냥 그 보이는 대로 마이너스 130도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해될까요? 이렇게 표시한다. 그리고 이런 가장 기초적인 얘기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원래는 삼각함수 미적분 수업을 듣기 위해서 대충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의미가 없어서 처음부터 아예 다 있는 내용들을 할 거예요. 한 장 넘겨보면 개념 36이라고 돼 있는 한 페이지만 넘겨보면 일반각이 있어요. 일반각이 뭐냐? 여기 내용에 붙여서 쓰면서 지우면서 할게요. 일반각이 뭐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눈에 보여주는 자 요게 45도짜리 동경이야 라고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거 각도 뭘까? 라고 하면 요거 각도는 당연히 45도도 되지만 여기다 360도를 더한 405도도 되고 그리고 또 360도를 또 더한 720도에다 더하니까 765도 뭐 이런 각들이 되겠죠? 이런 각들이 된다.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도 될 거고 이런 각들을 한 번에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렇게 표현해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세타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45도 하면 돼요. 이 동경을 보고 이거 몇 도야? 라고 물어보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45도야 라고 대답하면 돼요. 이게 여기서 n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고 n의 종류는 당연히 정수 라고 할 거고 n이 의미하는 바는 바퀴수라고 하면 돼요. 0이면 빵바퀴, 마이너스면 거꾸로 한 바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이걸 일반각이라고 해요. 일반각이란 단어는 나중에 우리가 일반항 수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항 얘기할 때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옆에 밑에 문제까지는 풀 필요 없을 것 같고 오른쪽에 37 개념 37 4분면의 각 해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미 알고 있고 이런 축은 4분면이라고 안 치는 거 알고 계시죠? 요거 빼고 1사분면은 여기랑 여기 빼고 요 안에 그러니까 0도부터 90도까지 해당한다. 하나 넘겨서 자 이제 여기를 조금 풀어볼게요. 135쪽에 54 4분면의 각이라고 돼 있어서 첫 번째 유형이에요. 수능에서 나오건 안 나오건 우리는 동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대표 유형 54고요. 볼게요. 세타가 3, 4분면 제3, 4분면의 분면의 각이다. 이때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이게? 몇 사분면이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졸려요? 난방을 살짝 꺼볼까요? 살짝만? 추우신가요 혹시? 추우신가요? 살짝 꺼볼게요. 왜냐면 이게 지금 너무나 졸려움 가득한 공기라. 볼게요. 세타가 3, 4분면일 때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인가? 요 유형을 혹시 은정님 풀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하셔도 됩니다. 네. 오, 따뜻해. 좋아. 이 난방, 이런 게 따뜻한 게 아니라 이런 게 따뜻한 거죠. 잠이 깨지 않아요? 이 따뜻함에? 이러고 졸 수 있어요? 이거 저 얼마나, 이거, 맞아요. 자, 어쨌든. 세타가 3, 4분면인데 3분의 세타가 몇 사분면이냐 이렇게 물어본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세타가 3, 4분면이다 라는 각의 의미는 세타
의 동경이 3, 4분면이라는 거예요. 동경이. 그래서 동경이 3, 4분면의 각도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3, 4분면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세타를 뭐라고 쓸 거냐? 세타는 요만큼이 180도 보다는 크고 요만큼이 270도니까 270도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요런 각도만 3, 4분면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360도, 360도를 더한 각.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서 여기 꽂혀도 우리는 3, 4분면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쓸 거고 어떻게 쓸 거냐?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보다 크고 세타는 그 다음에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70도보다는 작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해될까요? 이럴 수밖에 없다. 어려워도 어쩔 수 없고 우리 이거 건너뛸 수 없어. 이런 유형들 건너뛰면 동경에 대한 이해가 뚝뚝 떨어져요. 이 문제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나오지 않지만 이런 걸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 이렇게 된다. 이랬을 때 그러면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이냐? 라고 해서 이걸 3으로 나눠줄 거예요. 전부 다. 3으로 나눠주고 3으로 나눠주면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으로 나눠주면 60도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으로 나눠주면 90도 이렇게 될 거예요. 3분의 세타가. 이해될까요? 그럼 이제 얘가 몇 사분면인지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여기 n이 있는데 n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뭐 회전수라고 얘기했지만 n의 종류는 뭐라고 했죠? 이 숫자의 종류. n은 정수예요. 정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수. 그럼 정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n에다 어떤 숫자를 쓱쓱 집어넣어 볼 거예요. 그럼 정수라면 n에다 제일 먼저 넣어야 될 숫자는 보다 더 중요한, 더 간단해지는 0이 먼저예요. 항상 정수는. 자연수는 1부터 넣는 거고 얘가 정수입니다. 누가 얘기하면 0부터 넣어보는 게 일단 기본이에요. 0부터 넣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0이다 그러면 3분의 세타는 60도부터 90도까지겠죠. 60도부터 90도까지. 60도부터 90도.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n이 0이면 n이 1이면 여기가 180도가 되죠. 그래서 180도부터 거기서 얘랑 얼마 차이냐면 지금 30도 차이 나잖아요. n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30도 더 가면 이렇게. 그러니까 1 넣으면 210도죠. 그 다음에 2 들어가면 이게 2 들어가면 240에다 90. 한 요렇게 될 거예요. 계산하기 귀찮아서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3을 넣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3 넣으면 360도니까 한 바퀴 돌아서 이제 똑같은 상황이 돼요. 세 개가 돌아가요. 풍차 돌듯이. 핑글. 그래서 몇 사분면이냐 물어보면 우리가 1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3사분면, 4사분면에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면 돼요. 유형이 어려울지 안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거 왜 하냐면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이거 아니면 쌓기가 어려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54-1번을 해봅시다. 해봅시다. 네.
해볼게요. 사사분면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 270도까지 가고 그다음에 360도까지 갔을 때 그 사이이지만 앞에 360도 n을 꼭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 n과 n은 똑같은 n이다. 그리고 2분의 세타니까 2분의 세타 해보면 180 n 더하기 135도 그다음에 여기도 180 그리고 n 더하기 180도 이렇게 되고 당연히 n에다가 0부터 넣으면 135부터 180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135도 180도 이 사이 그 다음에 넣으면 1 넣으면 180 180이기 때문에 건너편 가서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계산을 당연히 천천히 해서 정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핑글핑글 돌아가니까 어쨌든 2사분면과 4사분면이 된다. 138페이지에 유형 55를 볼게요. 대표 유형 55. 그 동경 관련해서 유형은 딱 두 개예요. 지금 한 거, 방금 한 거 몇 사분면이냐, 그리고 지금 이건데 역시 이것도 보겠습니다. 제가 같이 풀게요. 55번을 보면 대표 이렇게 돼 있어요. 세타를 나타내는 값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얘네들의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다. 그리고 방향이 반대다. 일직선인데 방향이 반대래요. 아마 두 페이지. 방향이 반대. 이랬을 때 세타를 구해달라는데 여기 단 세타는 90도부터 180도다.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푸냐면 그려서 풀 건데 일단 동경이 일직선인데 반대 방향으로 있는데 일단 기본 유형부터 하면 동경이 일치할 때 지금 내용이 그 넘겨진 페이지인데 일치할 때 그다음 지금 문제처럼 동경이 반대 방향 그다음에 동경이 뭐 x축 대칭 동경이 y축 대칭 동경이 y는 x의 대칭 뭐 되게 문제가 많거든요. 어떤 문제인지 볼게요. 어떤 세타와 7세타 그러니까 이거의 몇 배 한 것 그래서 뒤에 세타는 갖고 배수가 있을 때 두 개가 동경이 만약에 일치한다 그러면 이걸로 그냥 해볼게요. 세타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세타가 90도부터 180도니까 이쪽에 있을 건데 지금 그냥 설명을 해서 1사분면에다 놓고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세타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게 세타 7세타의 동경을 제가 그려봤는데 그게 만약에 기존 동경과 일치한다면 이 문제 말고 일치한다면 7세타는 이거보다 크겠죠. 세타보다 양수라고 가정한다면 그래서 몇 바퀴 돌지 모르겠지만 핑글핑글 돌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7세타가 멈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을 할 거냐면 네, 얘기해 주십시오. 360도기 6세타 아닙니다. 왜냐면 세타가 우리 뭔지 모르니까 360도 세타가 이거고 음, 한 바퀴 돈 네 맞아요. 한 바퀴 돌았는데 사실 몇 바퀴 7세타가 몇 도인지는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몇 바퀴 돌지 모른다는 의미로 이렇게 돌렸고 지금 얘기한 방금 얘기한 1세타가 요 정도라고 하는 거는 1라디안을 얘기한 것 같은데 맞나요? 요거에서 이만큼이 세타니까 7세타는 6세타가 그건 세타가 60도처럼 보여서 그러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되든 지금 똑같이 개념적으로 얘기할 거라서 세타가 지금 60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갔다라고 일단 쳐볼게요. 눈으로 보기 60도로 보이지만 60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 거냐면 7세타와 세타가 동경이 같잖아요 지금. 그래서 7세타와 세타의 차이가 몇 도인지를 알겠을 거예요. 7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 7세타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이게 7세타죠. 여기서 세타만큼 뺄 거예요. 뺐다는 건 거꾸로 갈게요. 여기 이만큼. 요만큼이 삭제되는 거죠. 다시 여기 시초선에서부터 핑글 돌아서 올라갔던 게 세타를 빼면 이렇게 내려와요. 동경이 어디 가게 되냐면 0에 가게 돼요. 7세타랑 세타가 동경이 일치한다면 둘을 빼면 어쨌든 동경이 어디 있을 거냐면 시초선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때 우리가 얘를 몇 도로 가면 되냐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뺀 값은.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이따 요 비슷한 걸 풀어볼 거고, 두 번째, 만약에 동경이 반대가 된다면 우리가 요게 세타라고 쳐볼게요. 원래는 문제는 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냥 이 인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7세타가 어디 있다고 생각할 거냐면 여기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건너편에 이렇게 가 있을 거예요. 직선. 상에서 방향이 반대다. 그럼 요게 7세타라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 요 각도랑 요쪽에 요 각도랑 똑같겠죠. 이건 막곡지각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때는 7세타와 세타를 뺀다면 이런 상황에서 반대 방향에다 그럼 빼면 몇 도가 되냐면 이게 7세타인데 거기서 세타만큼 뺐겠어요. 뒤로 돌아왔어요. 그럼 동경이 어디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냐면 180도에 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빼면 항상 각도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문제 어떻게 푸는지는 좀 이따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타가 움직여서 다른 각도가 된다 하더라도 이건 확정인 거예요. 둘이서 맞은편에 있다면 그들의 차이는 180도겠거니 180도와 30도 곱해진 X축 대칭이다. 만약에 각도가 이렇게 돼서 이게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7세타는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가서 X축에 동경이 대칭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대칭하게 그렸어요. 여기까지 가져야겠죠. 이렇게. 요게 세타면 요게 7세타다. 이때는 뭘 할 거냐면 7세타와 세타를 더할 거예요. 7세타와 세타를 더하게 되면 몇 도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만큼이 7세타인데 얘랑 얘랑 똑같을 거잖아요. 대칭하니까. 그러니까 7세타에서 세타만큼 더 가면 철컥 하고 시초선으로 다시 가게 돼요. 그래서 둘을 더하면 360도,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마지막은 아니고 y축 대칭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세타라고 치고 7세타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y축 대칭해서 예를 들면 여기까지 갔다. 이렇게 y축 대칭하게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7세타에다가 세타를 더하면 7세타를 먼저 해볼게요. 핑그르르 한 요만큼 갔다가 여기다가 세타만큼 더 할 건데 세타가 요 각도가 여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세타만큼 더 가면 동경이 180도에 꽂혀요. 그래서 이때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거예요. 세타가 몇 도든 대략 이해될까요? 마지막 y는 x의 대칭이다. 이게 지금 y는 x를 그린 건데 어떤 동경이 이 정도 해볼게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7세타다. 여기가 7세타다.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할게요. 지금 이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요만큼이 세타다. 그리고 7세타가 혹시나 한 바퀴를 넘었는지 몇 바퀴를 넘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걸 따질 수가 있죠. 이게 뭐 90도보다 40도보다 밑에 있으니까. 근데 개념적으로 만약 여기까지 갔다고 쳐볼게요. 7세타가 이게 7세타다. 그러면 세타와 7세타를 더하면 세타와 7세타를 더하면 즉 7세타 더하기 세타는 몇 도라고 생각할 수 있냐? 7세타가 이만큼 갔는데 여기랑 여기가 똑같겠죠. 세타가 yx의 대칭이니까. 이만큼 간 다음에 세타만큼 더 가면 결국은 동경이 90도에 꽂히는데 그럼 우리가 이거를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내용이 이제 저희가 건너뛴 페이지고 실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세타랑 7세타가 동경 자체가 일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다 그러면 세타가 예를 들어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요게 세타다. 세타가 90도부터 160도 사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안 그려도 되는데 그냥 일부러 이렇게 그려볼게요. 어딘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는 똑같아요. 그리고 일직선상의 반대 방향에 7세타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초선에서부터 항상 이렇게 재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으면 시각적으로 표시하고 싶으면 항상 x축의 양의 방향에서부터 이렇게 재는 거예요. 얘가 7세타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힌트는 이 둘을 더하거나 뺐을 때 정확하게 몇 도가 되는지를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와 이거를 잘 보면 이쪽 각도가 뭐랑 똑같냐면 세타랑 같은 게 요만큼이 똑같을 거예요. 막곡지각처럼 생각하면.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일 거냐? 7세타에서 우리가 세타를 뺄 거예요. 이만큼에서 이만큼을 빼면 동경이 180도에 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몇 도인지 사실 몇 바퀴인지 몰라서 n은 모르지만 일단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즉 6세타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가 되고, 우리는 세타가 궁금하니까 6으로 나눠버리면 세타는 6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가 돼요. 이해될까요? 그리고 세타에 대해서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n에다가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런저런 정수를 넣어볼 건데, 뭐 당연히 0부터 넣어볼 수 있겠죠. 근데 세타에 대한 힌트가 여기 있어요. 90도를 넘어간다니까 0 넣으면 30도니까 안 되겠죠. 1 넣으면 90도니까 안 되겠죠. 등호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1을 넣으면 120도에다가 30도를 더해서 150도가 돼요. 요 안에 있죠. 하나 더 넣어볼게요. 만약에 3 넣으면 2 넣었었나 방금? 3 넣으면 180도에 30도니까 넘어가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범위 안에 n에다 우리가 어떤 값을 넣었는데 값이 2개, 3개가 나오면 그게 다 답이에요. 그런 애들은 전부 7세 세타가 동경을 재보면 건너편에 있는 형태가 돼요. 이런 유형입니다. 밑에 55-1 해볼게요. 138쪽 밑에 55-1. 이건 풀려고 안 했는데 여기까지 그냥 설명할게요. 일단 위에 거 보면 세타, 6세타가 동경에 일치한다 그래서 좀 낮게 그려서 불편한데 이거는 그리다 보면 감이 잡힐 거고, 어쨌든 어딘지 모르니까 하고 나서 요게 시초선, 여기 시초선, 여기서부터 세타 했을 때 이렇게 됐고, 6세타는 이거보다 클 거니까 뭐 똑같진 않겠죠. 0도 아니니까. 그래서 한 바퀴인지 두 바퀴인지 모르니까 일단 한 바퀴만 표시할게요. 돌아서 이렇게 됐는데 해필 동경이 똑같다. 이럴 때는 6세타에서 우리가 세타를 빼게 된다면 100% 6세타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갔다가 세타만큼 빼면 동경이 0이 돼요. 그래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른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플러스 0을 안 써도 되니까. 그리고 얘가 5세타니까 5세타가 요거고 세타는 5로 나눠주면 5로 나눠주면 맞나요? 72도 곱하기 n이 돼요. 우리는 n에다가 정수 이거저거를 넣어볼 수 있는데 0을 넣으면 0도인데 이 범위였고 1 넣으면 72도가 나와요. 분위기상 72도밖에 안 되겠죠. 1 넣었을 때 답은 72도가 돼요. 55-2까지 제가 해볼게요. 똑같은데 세타와 4세타가 이번에 y축 대칭이 돼요. 제가 하는 이유는 아까 설명을 했지만 종류가 좀 달라서 한 번만 더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어차피 숙제교재 마플에 많이 충분히 있습니다. 세타가 y축 대칭이니까 근데 참고로 세타를 그릴 때 우리가 너무 낮게 그리거나 너무 높게 그리는 건 괜찮은데 딱 45도에 그리는 건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약간 비대칭하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요게 왜냐면 왜곡이 일어나서 우리를 착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세타다. 그러면 4세타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y축인데 대칭하니까 이렇게 동경이 간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써볼게요. 몇 바퀴 돈지 모르니까 4세타라고 해볼게요. 여기 세타고 4세타다. 이렇게 됐을 때는 4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요만큼이 남는데 이거는 내가 세타를 조금 이렇게 밑으로 끄나 위로 고렸거나 그러면 값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확정되는 게 아니까 이게 힌트가 아니라 우리는 4세타와 세타를 더한다고 보면 4세타만큼 간 다음에 세타가 여기가 여기랑 똑같으니까 더 가면 찰컥 하고 동경이 180도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을 합치면 아마도 동경이 180도에 있는 각도가 될 거야. 그리고 그 각도가 우리가 몇 도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반각이라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얘가 5세타가 되고 역시 5로 쭉 나눠버리면 세타는 720도 곱하기 n 5로 나누면 36도 이렇게 될 겁니다. 720도가 아니라 72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따 우리가 n에다가 0 넣으면 36도 안 되고 1 들어가면 얘네 둘이 더하면 딱 맞겠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108도가 답이 된다. 근데 2가 들어가면 여기가 140, 안 되겠군요. 여기다 72 더하면 180도 되니까 딱 답은 요거 하나가 돼요. 다른 문제에서 하도 답이 여러 개인 걸 많이 봐가지고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는 거 꼭 신경 써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이다음부터는 연습이어서 그냥 넘어갈 건데 다음 페이지 보면 호도법이라고 나오죠. 호도법. 호도법에서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래프를 그려서 얘가 뭐 1일 때, R일 때 이거는 기억만 해주면 되고 실제로는 파이가 180도인 것만 180도가 파이고 파이가 180도인 것만 알아서 연습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140쪽 바닥에 있는 개념 체크를 보면 240도가 호도법으로 바꾸면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얘를 우리가 60분법이라고 해요. 종류는 이렇게 부르는 방법을 60분법이라고 하고 호도법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180도가 60도인 파인 거를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으면 여기다가 얘를 180도로 만들고 싶다. 240도로 만들고 싶으면 제가 여기다가 180분의 240을 곱하면 되겠죠. 약분돼서 240 되니까 여기도 똑 동등하게 원래 같은 거였으니까 똑같이 곱해주면 요걸 곱해주면 되는데 얘가 약분이 되니까 6으로 나누면 3분의 4 파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나? 이렇게 쓰면 되고 옆에는 좀 쉬워져요. 2번에 보면 가로 2번에 보면 마이너스 6분의 7파이다. 이걸 60분법, 이게 지금 호도법이에요. 이렇게 쓰면 호도법이고 이걸 60분법으로 바꾸고 싶대요. 그럼 그냥 얘를 180이라고 쓰면 되죠. 여기다가 180도라고 써주면 약분돼서 30도니까 7, 3, 21, 210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고 마는 게 이제 풀다 보면 계속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넘겨서 저희가 연결해서 할 거니까 쉬는 시간을 조금 유연하게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하고 부채꼴 너비까지 하고 잠깐 10분 쉬고 이렇게 좀 바꿔서 해도 괜찮을까요? 쉬는 시간을 중간에 좀 넣어서 스트레이트를 할 거니까. 그냥 내려가는 건가요? 네. 네네. 찬희 씨는? 네? 아직 안 왔나요? 네네. 하셨네. 네. 녹화 중이어서. 아. 찬희 씨. 네네. 자, 이거 됐어요? 이게 불안한가? 뭐라 그래야 되지? 여기다 이렇게 달고 네. 학생들이 볼 수 있으면 더 좋거든요. 이 파란 불이 혹시라도 안 보이면 여기 닿는 느낌인데? 맞아요. 그럼 소리가 막 지지직 그러지 않을까? 이거 좀 방법이 없나? 팔을 빼야 되나? 아니면 마이크를 찰 수 없는. 지퍼를 좀 네. 지퍼가 올라가나요 지금? 네. 살을 이 정도면 딱 살을 된 빼야 것 같아요. 되나? 네. 이거 파란 불 꺼지면 혹시라도 네. 소리 안 들어가면 네. 난리 나는 거니까. 연속해서 할 거라서 네. 쉬는 시간에 요거 하고 한번 끊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3번에 나눠서 아. 해보려고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형 41 보면 141에 보면 부채꼴 호의 길이와 넓이인데 이거 되게 많이 써요. 계속 써요. 여기 파트 지나가도 계속 써서 꼭 좀 봐줄게요. 아까 호도법 얘기했을 때 요게 있었어요. 그 부채꼴 있을 때 여기가 1이 아니라 R이고 여기가 R일 때 여기 1이라고 그랬죠, 각도를.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세타라고 하고 여기를 L이라고 하면 이들의 관계는 뭐가 있냐? 얘랑 얘랑 곱해서 얘가 돼야 된다. 그래서 L은 R 세타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엄청 중요한 공식이고 앞으로 계속 쓸 거예요. 근데 이때 이 각도 세타는 항상 뭐로 나타내야 되느냐? 얘는 자동으로 호도법으로 나타내야 돼요. 호도법 만들 때 만들어낸 세타이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막 60도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아는 호도법 숫자를 여기다가 써주면 된다. 그 다음에 요거 넓이 구할 때 우리가 S 넓이라고 하죠. 2분의 1 RL 요거 기억나시나요? 부채꼴 넓이. 요거 어떻게 배웠냐면 어렸을 때 이렇게 싹둑 잘라가지고 채를 쳐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밑에다가 위에다가 밑으로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척척척척척 붙이면 대충 얼추 직사각형처럼 생겼다고 우리를 속였어요. 직사각형은 아니죠. 도돌도돌한데 그냥 대충 어리니까 선생님 말 들어가면서 이렇게 대충 직사각형인데 요 길이가 어차피 반지름 R이고 요거니까 요 길이 도돌도돌과 이쪽 도돌도돌이 합쳐서 이 길이니까 여기가 이거가 절반으로 쪼개서 여기를 2분의 1 L 해서 직사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이렇게 배웠거든요. 물론 제 사기 쳤다기보다는 이게 우리가 극한을 배워서 n을 무한대로 부르면 이게 아주 잘게 잘라지면 정말로 직사각형에 진짜 거의 가까워지겠죠. 이게 지금 대충 뜨면 이렇게 도돌 하겠지만 진짜 막 타다다다다다다다 그게 이제 곧 배울 여러분들이 미적분에서 배울 구분 구조법이에요. 오셨습니까? 네. 구분 구조법이에요. 라고 들어봤어요? 구분 구조법? 구분 구조법 들어보셨어요? 사실 구분 구조법 들어보셨어요? 좋아요. 어쨌든 그런 걸 배울 때 이제 곧 배울 거예요. 어쨌든 부채꼴이 있는데 있다. 네, 곧 쉬는 시간이라 제가 오늘 수원하고 수투를 다 안 나가고 수원만 좀 몰아서 좀 나가려고 해요. 오늘은. 그래서 쉬는 시간을 조금 2번 잘라가지고 3번에 쉴 거니까 어쨌든 생각하면서 대략적으로 기억나실 것 같은데 안 되면 앞에 부분을 또 보셔야 되고 어쨌든 여기 마지막 페이지는 141페이지 맨 위에 교재. 일단 L은 R세타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넓이를 이렇게 썼는데 2분의 1 RL을 계속 쓸 거예요. 우리는 이때 L이 뭐냐면 항상 호의 길이고 R은 반지름이고 근데 이 L을 우리가 이걸로 갈아 껴주면 이걸로 철컥 갈아 껴주면 넓이 공식이 하나 더 나오는데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돼요. R은 원래 하나 있었고 얘가 R 세타니까 R이 하나 더 넣어서 R 제곱 세타 이렇게 익혀져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쭉 풀면 돼요. 그래서 문제로 볼게요. 계속 문제 풀 때 막히면 3개 써놓고 뭘 써야 되는지 천천히 보면 됩니다. 대표형 56 볼게요. 142페이지 56 둘레 길이가 16인 부채꼴이 있는데 이 넓이가 최대인 것의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 맨날 나오는 건데 답부터 얘기하면 항상 둘레의 길이가 정해져 있고 이 부채꼴이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으면 각도가 맨날 2예요. 미리 그냥 스포일러 해놓고 할게요. 둘레의 길이가 16인 부채꼴이 있다. 자, 부채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고 여기를 우리가 L이고 여기를 각도를 세타라고 할게요. 이렇게 구성이 돼요. 부채꼴은 항상 반지름 양쪽에 2개 당연히 보일 거고 호의 길이와 각도 이렇게 됐을 때 둘레의 길이는 당연히 요걸 더하니까 이 R과 L이 더해져요. 그래서 얘가 16이다. 둘레의 길이가 16인 부채꼴이다. 그러면 그림 한번 그리고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 상태에서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대요. 그럼 넓이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2분의 1 RL 요거랑 요거 곱하면 우리가 넓이라고 하죠. 이건 아주 어렸을 때 배웠던 거니까 그냥 계속 쓸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써놓고 얘가 최대가 되고 싶대요. 그럼 2가지를 하면 되는데 2가지 다 의미가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L과 R에 대한 관계식이 있는데 우리가 1개가 아니라 2개의 변수가 동시에 있을 때 최대값 구한다 그러면 문자를 하나로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L은
16-2R 이렇게 바꿔주고 이걸 넘겨서 요 L 대신에 이걸 여기다가 갈아 끼워서 다시 S를 쓰면 S는 2분의 1 R L 대신에 16-2R 이 되고 전개하면 이렇게 여기부터 전개할게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R 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8R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변수가 하나로 줄었죠. R로. 이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R은 반지름이니까 일단 양수여야 된다 정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역시 L도 양수니까 R은 8보다 작다. 그러니까 굳이 안 써도 되지만 R은 어쨌든 0부터 8까지 이 정도. 이 범위 안에서 이거의 최대값이니까 얘를 잘 보니 2차 형태고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그래프로 볼수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유추할 수 있고 제곱인데다가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이니까 우리가 최대값이니까 여기 높이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에 R을 구하면 되겠죠. 얘가 꼭지점의 X좌표는 4가 되겠어요. 그래서 4를 여기다가 직접 지워놓으면 마이너스, 아니 여기다 넣어도 되고 4 마이너스 16 더하기 4, 8이 32니까 이때 넓이 자체는 16이 최대값이 돼요. 그래서 그때 반지름은 4가 되고 이 친구가 원하는 건 그때 반지름 4가 될 거고 그리고 그때 각도를 원해요. 각도. 그럼 지금 여기는 세타가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여기부터 오른쪽에 세타 한 번도 안 썼죠. 그래서 이제 세타를 쓰기 위해서 이 공식을 가져올게요. L은 R 세타 이렇게 쓸 거고 세타가 R이 지금 4였죠. 여기가 4가 되고 L이 얼마인지 보니까 L이 여기가 4면 4이 8 더하기 L이 16이니까 L이 16이 나와요. 아니면 여기다 넣어도 여기다가 우리가 4 넣으면 16이 8이 나오겠죠. 여기가 8이 돼요. 그래서 각도는 얼마가 되냐면 2가 돼요. 아까 각도가 2라고 스포일러 했는데 왜 그런지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거고 이 공식 익히려고 이걸 지금 푸는 거예요. 이게 뭐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근데 아까 했던 유형보다 아까 몇 사분면이니 뭐 동경이 서로 뭐 일치하네 건너편에 이거보다는 얘가 훨씬 많이 아마 수능 입장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풀고 마지막 하나 풀고 쉬는 시간 얘를 여기까지만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R과 L이 어쨌든 더해져 있고 RL 곱해져 있는 형태에서 최대값 얘기가 나왔는데 때마침 여기 등장한 L이나 R이나 전부 다 무조건 양수겠죠. 길이니까. 그래서 산술기하를 쓸 수도 있어요. 산술기하 평균을 써보면 지금 더하기 돼 있으니까 2R 더하기 L은 크거나 같다 2루트 둘이 곱하면 2RL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산술기하 평균 쓰는 거죠. 산술기하 평균은 발동 조건이 두 변수가 양수라는 것만 있으면 항상 써도 돼요. 더하기가 돼 있으면 얘랑 얘랑 더해져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2루트 둘이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 값이 얼마라고 돼 있냐면 16이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갖고는 8이 되고 양쪽을 제곱하면 64 작거나 같다 2RL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2분의 1 RL이니까 양쪽을 4로 나눠주면 얘 4로 나눠주면 16 얘를 4로 나눠주면 2분의 1 RL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RL은 아무리 커봤자 1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값이 16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이해될까요? 그러고 우리가 항상 그 최대가 될 때 R의 값이나 최대가 될 때 L의 값 변수를 물어보면 산술기하는 언제 등호가 성립하냐면 우리가 등호를 성립한다는 건 이것의 답으로 16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등호가 성립할 때고 등호 성립할 때는 산술기하 썼을 때 요것과 요것이 같을 때이죠. 기억나시나요? 요거는? 회장님? 기억나시나요? 산술기하 평균은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서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산술기하 평균은 이거예요. A랑 B랑 더해져 있을 때 크거나 같다 2루트 AB 공식은 아주 간단한 공식이고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가 원래 여기 밑으로 가서 얘를 우리가 산술 평균이라 그래요. 두 값의 평균은 더해서 2로 나누잖아요. 이게 산술 평균. 근데 평균이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우면 이것도 평균이라 그래요. 이걸 기하 평균이라 그래요. 얘네들의 관계는 항상 얘가 크거나 같대요. 증명은 제곱하면 끝나요. 완전 제곱돼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외울 거고 합과 곱이 있을 때 두 개의 관계식에서 항상 쓸 수 있는 부등식을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그래요. 이건 제가 이따가 또 조금 보충해 드릴게요. 왜냐면 이 자체가 갑자기 어느 순간 나올 때가 있어서. 여튼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산술기하 평균은 대신 언제 같냐? 그러니까 산술평균과 기하 평균이 같아지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두 명이 애초에 같은 거였으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산술평균 더해서 2로 나누면 그 값이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A랑 A라고 하면 곱해서 루트 씌우면 다시 A가 되겠죠.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같은 때는 언제냐?
둘이 애초에 같을 때. 그 둘이 여기서는 누구랑 누구랑 같을 때? 2R과 L이 같을 때예요. 그래서 2R과 L이 같을 때라면 여기 L을 제가 2R로 바꿔주면 세타는 자동으로 2가 되겠죠. 요거 맨날 2예요. 항상 부채꼴 요 둘레의 길이에서 최대가 된다 그러면 각도 자체는 항상 2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2는 한 요 정도 그려지겠죠. 여기가 R이면 여기가 2R이 될 때니까 요거보다 조금 길게 요때 각도는 2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56에 1번, 56에 2번 풀고 쉬겠습니다. 56, 1 밑에 있는 거 56, 2 푸는 방식은 공식 3개밖에 없으니까 써놓고 뭘 쓸까라고 고민해 보면 돼요. 모선 여기가 모선이에요. 여기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어플 옆에 오, 좋습니다. 이게 산술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 어, 일단 여기가 2R 더하기 18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8이 L이랑 같은 건가요? 18 마이너스 R, 18 마이너스 R을 썼구나. 그러면 그렇게 쓸 수 있구나. 한번 볼게요. 근데 산술기가 쓰면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바로 정리할 거다. 자,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봤는데 각자 조금씩 아는 게 다르신 것 같아서 일단 얘부터 하면 모선이라는 용어들은 이제 기억해줘야 돼요. 요거예요. 원뿔, 꽃갈에서 옆에 라인이고 밑면에 반지름이 5다. 요걸 따가지고 옆에를 싹 따가지고 촥 해서 이렇게 전개도를 만들었을 때 길이를 보면 이 길이가 이제 8이 되겠죠. 요걸 땄으니까 요
요 길이가 요거거든요. 요 길이가 요거랑 똑같은데 여기 결국 얘랑 맞닿아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길이가 10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보라색이 되게 안 보이네요. 여기가 10파이가 된다. 여기가 8이고 원뿔의 옆 넓이를 구하라는데 원뿔의 옆의 넓이도 이름이 부채꼴이 되죠. 그래서 2분의 1 RL을 쓸게요. 2분의 1 8 곱하기 L 10파이 이렇게 하면 답은 40파이가 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연습을 하면 돼요.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걸로 간다던가 이런 걸 쓸 필요가 지금 없는 그 문제고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 자, 이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 넓이가 9래요. 넓이는 우리가 2분의 1 RL 이게 9 이렇게 써줄게요. 이 상태에서 물론 R에는 18 해도 되지만 이 상태에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바로 산수기하를 바로 쓸 수 있어요. 다른 거 안 쓰고 2R 더하기 L 무한과 더하기가 돼 있을 때 산수기하는 무한과 더하기 됐을 때 크거나 같다 2루트 둘이 곱해요. 그러면 2RL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RL에서 이걸 2RL로 만들려면 양쪽에 4를 곱하면 2RL 4 곱하면 4고 36 그래서 36을 여기다가 대신 쓰면 루트 36이니까 6이고 2랑 곱하니까 6이 12 그래서 이 친구는 1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12가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푸실 때 보면은 예를 들면 다른 거 요소가 들어간다던가 이러면 이제 좀 돌을 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연습을 하면서 숙제하면서 계속 이 공식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이거는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미적분에서도 그렇고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했던 그 유형보다 훨씬 중요하니까 숙제하면서 영역 잘 해주시고 지금 시간은 47분. 딱 정각까지 첫 번째 쉬는 시간 좀 많이 드릴 테니까 정각까지 해서 쉬는 시간 하고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오늘만 이렇게 할 거니까